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교대 자소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그리고 자소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면접까지 가야 되는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것보다 숭고한 자소서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자소서와 구술 면접을 보고 교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학생은 교대 합격해서 지금 교단에 서서 현직 교사로 학생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개할까 저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밝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실이고 그 학생과 함께 공부하면서 이렇게 자소서 구술 면접을 제가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것을 세상에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학생의 머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것을 부정하는 학생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겠다, 하염없이 붓겠다 이것입니다. 누가 손가락질해도 나는 붓겠다. 그래서 그 주변이 웅덩이가 되고 바다가 돼서 밑 빠진 독이 그 속에 담겨 있다면 이것은 독의 물창고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어떻게 자소서로 녹여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부모님은 아마 이렇게 불협화음 속에서 별거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고요. 그래서 할머니와 함께 지내는데 동생이 3명이 있습니다. 그 동생도 제가 볼 때는 한 가족의 동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밖에서 보면 할머니가 4명의 손주, 손녀를 돌보고 있다. 아, 이거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소녀 아이는 6학년, 아마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할머니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즉 주민센터에서 공공일일 근로자로 하루하루 일을 하면서 살아가십니다. 그것도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는 3명의 동생, 코 올리게 동생 돌봐야 되고 심지어는 공부도 가르쳐야 되고 할머니하고 소통이 안 되니까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수화로 소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에게는 4명을 케어해야 되는 것입니다. 3명의 동생, 그리고 청각 장애인인 할머니. 또 할머니는 밖에서 일하고 지치고 또 힘들게 일하셨으니까 이 아이가 밥을 하고 살림을 해야 됐던 거죠. 야, 여러분 이거 정말 인간 시대, 인간 극장에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이 학생을 지도했습니다. 얼마나 이 학생도 밖에 나가서 놀고 싶고 또 맛있는 군것질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맛있는이라고 하는 표현은 어폐가 있을지 몰라도 이 어린 시절의 군것질은 정말 매력적인 음식이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서 밥을 하고 청소하고 새 동생을 돌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아이는 터득이 됐던 것입니다. 바로 공부하는 방법이 터득됐고 청각 장애인인 할머니와 나름대로의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 수화를 정통으로 배우지 못했지만 장애인을 이해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오면서 성적이 급격히 향상됩니다. 나름대로의 공부 방법이 터득된 것이죠. 그래서 모 고등학교에서 전교 1등을 하게 됩니다. 성적은 1.1에서 1.2 사이입니다. 그 과정을 이제 어떻게 녹여내야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 학생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이제 제가 차상위 계층 등의 학생들은 나름대로 장학 제도를 만들고 있으니까 이 학생도 그렇게 돕고자 했습니다. 그 자소서를 쓰고 구술 면접을 돕는 과정 속에 저도 가슴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그 학생은 이루 말할 것도 없고 결국 그 학생은 모 교대 합격이 됐고 그런데 그 자소서를 본 교수님들이 진위 여부를 가리기보다는 이 학생을 만나고 싶었던 거죠. 이렇게 극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진위 여부를 가리는 것보다는 정말 만나고 싶었겠죠.
어떻게 이런 자소서가 거짓이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내용을 거짓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대에서는 이 학생을 만나고자 했죠. 그게 바로 1차 합격 아닐까요?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 속에 자소서에서 녹여낸 것 훨씬 이상의 이면에 아픈 이야기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주어진 시간보다 이 학생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안고 함께 눈시울을 붉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자소서, 이 정도의 구술 면접 쉽게 나오진 않겠죠. 그리고 이러한 일이 100만 명이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특별한 사항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러한 에피소드가 나에게는 없는데 어떡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평범한 삶 속에서 활동한 내용을 아주 섬세하게 관찰하고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 여러분 나름대로의 진솔한 활동의 이야기가 이 학생 정도는 아니지만 스토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때 스토리를 만든다는 것이 거짓으로 만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활동한 것을 잘 들여다보면 아마 분명히 여러분만의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자소서에서 구술 면접에서 여러분들을 돕게 된 것입니다. 이 학생이 지금 교단에 섰으니까 얼마나 진솔한 태도로 학생들을 보듬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실제로 다 해왔었던 것이고 심지어는 특수장애 학급에 있는 학생들을 이론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할머니와 경험한 사례를 통해서 얼마나 따뜻하게 진정성 있는 교육을 할까요? 그래서 이제까지 많은 동영상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였지만 이것을 과연 제가 촬영해야 할까 말까를 고민하다가 이건 세상에 내놔도 되겠다. 왜냐하면 팩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재가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어떠한 소재든지 잘 깊게 들여다보고 섬세하게 살피면 분명히 여러분만의 자소서 그리고 여러분만의 구술 면접 자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겸손과 경청이 최고의 덕목이라고.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고 해도 겸손한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똑똑한 거 그리고 뛰어난 성적 가지고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겸손 그리고 남의 이야기까지 잘 귀담아 듣는 경청의 자세까지 갖춘다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스승으로 평가받지 않을까요?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치러야 할 구술 면접 시간에 교수님들께서는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